네, 안녕하십니까. 지식방송 토크IT 제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비즈니스 서비스 성능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방안을 갖고 SPM, 서비스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네, 이런 말을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안 들은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비스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라는 대안을 갖고서 오늘 CA 코리아의 임수경 부장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요즘 이제 서비스란 말은 이제 거의 예전에 우리가 뭐 프로그램처럼 서비스라는 용어가 되게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IT 쪽에서 네, 그것도. 그렇죠. 네. SOI라는 용어도 있었고, 네네.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요즘 이제 뭐 가상화다, 클라우드다, 환경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컴퓨터 환경도. 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장애라든지 성능 관리라든지 그런 쪽에 어떤 이슈도 좀 바뀌어지는 건지 아닌지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죠.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이 음. 점점 더 복잡해지고 개수가 많아지고 음. 그렇게 될수록 장애가 발생하면 정확히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큰 장비를 쓰더라도 그 안에 이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정확한 지점을 찾아내기가 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네. 말씀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선형적으로 복잡해진 게 아니라 기하급수로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다음 모든 게 막 엮여지게 되고요. 네. 연결되니까. 네. 근데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뭐 이런 이슈들을 앞으로 여기 빨간색으로 네. 프로액티브, 탑다운, 뭐 코릴레이션 이게 되게 앞으로 지향에 대한 어떤 뭐 그 아젠다? 어떤 앞으로 우리가 지향에 대한 뭐 목표 지점 같은 거 같은데 용어가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건지? 저희 시작할 때부터 성능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목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효과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 사용자들이 느끼는 어떤 장애들에 대해서 운영자나 관리자가 먼저 인지를 해서 예측을 해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네. 프로액티브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고요. 음. 아무래도 사후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을 하는 게 훨씬 비용 절감도 되고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복잡다단한 그런 운영 환경에서 어디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구간에 문제가 있는지 사실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어떤 특정 구간의 문제 때문에 그게 점점 영향도가 파급이 돼서 이 사용자한테까지 느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탑다운 방식으로 전체를 조망하면서 어디서 정확하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빠른 접근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식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마찬가지로 운영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고충이나 서로 네트워크 담당자, 어플리케이션 담당자 서로 핑거 포인트 하는 네.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개별의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는 현재까지도 많이 솔루션들이 많이 있고 네. 또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이제 직관에 서서 이렇게 엮어야 된다면 저희는 네. 솔루션 차원에서 정보들을 상호 연계를 해서 조금 더 빨리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 정보들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보다 빨리 알게 되고 또 협업도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고요.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이 세 가지 키워드 관점에서 한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 회사의 환경이 이 프로액티브, 탑다운, 코릴레이션 이 세 개 관점에서 어떤 좀 상황에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까 그 서비스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네. 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APM이라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네. APM이라는 거는 일반적 용어잖아요. 그죠? 네, 이거 그렇죠. CA 용어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근데 NPM도 사실 일반적 용어인 것 같고, 그죠? 네, 많이 네트워크, 사용들 네. 하시죠. 네. SPM도 일반적 용어인지 아니면 CA에서 만든 건지 궁금한데. 네, SPM이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이 서비스의 관점으로 성능 관리를 바라보자고 해서 이 용어를 만들었고요. 아, 네. 네. NPM, APM 이거를 엮어가지고
ANPM이라고 표현들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네네. ANPM보다는 조금 더 서비스 관점으로 통합해서 바라보자. 그게 어떤 관점이냐면 또 엔드 투 엔드로 바라보자라고 네. 하는 그 관점에서 저희가 SPM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국한된 문제, 네트워크에 국한된 문제를 서로 같이 비저빌리티를 가지고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솔루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비스의 관점에서 그죠? 네. 이름 잘 지은 것 같은데 여기 TM 트레이드 마크가 안 붙어 있네. TM 네, 빨리 그거-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이름 괜찮은데. 상호 등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서비스가 대세예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존 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뭐 좀 추가된 이제 서비스 퍼포먼스 매니지먼트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서비스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인프라에서부터 물리적인 환경에서부터 또 개발되어 있는 소스들 여러 가지 데이터들 같이 엮여 있다면 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솔루션들은 네트워크 인프라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트랜스 추적, 네.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각각 개별의 솔루션들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체감 성능이 어떻게 될지 사용자의 체감 성능이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또 가장 많이 쓰는 어떤 서비스들에 대해서 또는 사용자의 어떤 관문이 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그 체감 그 부분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용자들은 훨씬 더 많은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또 SLA 관점으로도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바라보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실행되는 환경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네. 사용자의 측면에서의 체감 성능 그리고 그거를 비즈니스의 어떤 중요도 또는 SLA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원스톱 솔루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전체 통합된 뷰를 제공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관점에서는 뭐 한 개의 어떤 제품 다른 솔루션들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뭐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실제 운영할 때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협한 사고에 집중하지 마시고 전체를 통합해서 보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 사용자가 느끼는 성능에 대해서 보다 그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자라고 하는 관점을 많이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뭐 그 서비스하면 일단 사용자 체감 이런 게 그러니까 서비스란 관점이 아니면 사실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이렇게만 봐도 되지만 서비스란 말이 나오면 일단은 사용자 체감이라는 것은 꼭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요즘같이 또 클라우드다 또 뭐 24시간 연결돼 있고 모바일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특히 체감 성능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비스를 바라볼 때 뒤에 그 인프라 이후의 내용들은 사실 이 서비스를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인력의 측면에서 IT 그렇죠. 부문의 측면에서 제공되는 어떤 기능이라고 하면은 앞단의 사용자 체감 성능이나 비즈니스 관점에서라고 하면은 현업의 측면, 네. 현업이 실제로 또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내용, 그렇네요. 그렇죠. 현업이 실제로 논리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어떤 내용들이 그 물리적으로는 IT 자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네. 그런 관점을 IT 자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업의 관점에서 또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IT 관리자뿐만 아니라 현업의 사용자 관점까지 이제 녹여져 있는 SPM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출시된 건 언제 출시된 겁니까, 이게요? 네, 2011년 말 정도에 신버전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APM이라고 하는 그 솔루션 안에 지금 사용자 체감 성능이라고 하는 솔루션과 그 어플리케이션 상세 분석하기 위한 인트로스콥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나왔고요. 네. 출시가 되었고요. 이거는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이제 라이센스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정리가 돼서 나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쪽도 마찬가지로 이 네트워크 응답 속도 응답 분석이라고 하는 이 솔루션 자체가 출시가 되어서 이렇게
SPM이라고 솔루션 구성 요소를 만든 거는 사실은 CA 코리아에서 한국에서 한국 시장에 맞는 네. 내용들을 이렇게 제공하고자 이게 하나의 수트 만든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겁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 예, 수입 형태가 되는 거고 이게 또 좋은 점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응답 분석하고 체감 성능 에이전트 리스 방식입니다. 네네. 에이전트 리스 방식이란 얘기는 네. 네트워크 어떤 장비의 포트를 열어서 실제 운영상에 흘러다니는 데이터들을 말하자면 패킷을 미러링해서 복사를 해서 보관을 하고 분석하는 방법인 건데요. 하나의 저희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제공합니다. 네. 하나의 어플라이언스 장비에서 이쪽은 네트워크 차원에서 분석하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사용자 체감 성능 차원에서 분석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같은 데이터를 놓고 다르게 분석해내면서 통계나 이런 집계 자체도 다르게 관점을 가져가게 되면 서로 어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가 서로의 그 비저빌리티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네트워크 따로 어플리케이션 따로가 아니라 서로 같이 이런 어떤 장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돼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장애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SPM 수트처럼 제공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벌써 2011년 12월이면 1년이 넘었는데 네, 이제 2년째 더 들어갔는데 실제 한국에서 어떤 필드에서 반응이랄까? 그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상당히 좋아들 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어플리케이션 따로 보고 네트워크 따로 보고 그리고 부서들도 좀 다르세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잘하시는 분은 이런 툴을 나는 이미 쓰고 있어요. 네트워크 잘하시는 분은 이런 툴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이게 서비스의 관점으로 묶어주고 그다음에 그 사용자의 체감 성능으로 바라봐주고 어떤 문제가 될지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솔루션들이 충족이 안 됐던 경우가 많았던 거죠.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한번 돌아보세요. 네. 그건 뭐예요? 라고 하면서 설명 이렇게 딱 들으시면 이게 정말 우리 실제 환경에서 다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 이제 다 되지는 않지만 어떤 실제 환경에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 필요로 하시는 요소들을 제공을 하니까 우리가 운영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이 솔루션을 도입함으로 해서 좀 해결할 수 있겠구나. 맨날 뭐 문제가 어딘지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또 네트워크 문제니 어플리케이션 문제니 싸우고 네. 또 보고 저 윗분들한테 보고 드리러 갈 때 네. 이게 이 서비스 어디까지 영향이 있는 그거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네네. 어려움들이 참 많았는데 네. 이런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물론 개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썼던 거랑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패러다임 시프트처럼 네.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정말 다 돼요 이렇게 의심을 갖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운영 어려움을 좀 타개갈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해서 반응들이 상당히 좋으세요. 네. 네, 저희가 설명해드리면 솔루션 확인까지 해봅시다. 실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네. 많습니다. 네. 뭐 이건 그러면 실제로 한번 테스트라든지 한번 해보는 거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런 프로시저도 있나 보죠? 예, 저희가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요 SPM이 관리하는 전체 영역이 어떤 건지 아까 뭐 APM, NPM이 기존의 관리했던 영역을 다 커버할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솔루션이 배치되는 위치를 보여주는 게 이거고요. 사용자 체감 성능은 당연히 사용자가 사용하는 PC와 그 네트워크 앞단까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응답 분석은 그 사용자 PC와 서버 어플리케이션 간에 연결이 되는 네트워크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에 서버 어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요즘에는. 그렇죠. 채널계, 계정계, 처리계 이런 식으로 계정 그 서버 팜 자체를 구분을 하기도 하고 아주 다른 그 종류의 솔루션들이 많이 엮여져 있기도 하고 또 벤더 밸런싱 때문에 장비들도 많이 다른 종류를 사용하세요. 메인 프레임에다가 앞단에 또 유닉스 쓰시고 또는 그 버추얼 환경 때문에 그런 X86 장비를 또 사용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주는 솔루션, 그 어플리케이션 상세 분석해주는 인텔스코프 이렇게로 배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 원을 보시다시피 좀 교집합이죠. 네네. 네, 교집합이죠. 네. 그리고 사용자 체감 성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음. 네트워크이냐 어플리케이션이냐 음. 요것들을 이 사용자 체감 성능 쪽의 대시보드에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판단해서 그러면 상세하게 내려갈 때는 네트워크 쪽은 이쪽으로 어플리케이션은 이쪽으로 네.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상호 정보 연계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저 아까 좀 대시보드 말씀하셨는데 네. 그 대시보드 사실 이거 서비스 관점에 관리를 하면 되게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옛날에 APM보다 더 통합 네,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대시보드를 이게 아까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본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되게 네. 흥미로운 것 같은데. 요 솔루션 자체는 네. 이제 저희 CA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솔루션들이 되는 거고요. 네네. 이렇게 비주얼하게 좀 더 보여줄 수 있게끔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네. 필요로 하는 요소들만 속속 뽑아서 미리 만들어 놓은 네. 대시보드를 저희가 SPM 대시보드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CA 코리아에서 요거를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겠다라고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네. 제작을 했어요. 네. 상당히 좋은 어프로치네요. 이렇게 한 거는. 네.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객분들께서 사실 이런 형태로 그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수집을 해서 분석을 네. 할 수 있다라는 건 아시지만 네. 실제 딱 설치를 하고 거기서 바로 데이터가 나오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이 이 외산 솔루션들은 좀 약해요. 네. 네, 국내에 이제 계신 고객분들은 국산 솔루션들이 그런 것들을 워낙 잘 제공해주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많이 익숙해져 계시고 또 저희가 볼 때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만 되면 네. 훨씬 더 많은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작을 하게 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솔루션들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네. 빌트인으로 들어가서 뭐 약간의 컴피레이션만 해주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빌트인 버전, 뭐 정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형제 메인 대시보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한국에. 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물론 CA 코리아에서 만들었지만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해외 고객들,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대시보드가 네네. 환영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예. 그 부분을 저희가 만들면서 네. 이제 만드는 기획을 여러 사람이 같이 했었는데 사실 네. 주 기획자가 네. 이거는 정말 중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든 팔로만 열리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도 저희가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여러 지점 지사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외국의 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걸 보여드리면 오, 한국 이런 것도 이런 비주얼한 것이 그 있느냐. 한국에서 강남 스타일도 네.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럼 감명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어. 한국 시장을 좀 많이 단단하게 한 다음에 네. 그런 글로벌 이 지점 지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해외에도 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사실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은 IT가 많이 발달을 하긴 했지만 한국 시장도 한국 고객분들의 입맛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네, 그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어플이 가능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잘 한국의 돼야 전문 될까? 기업과 같이 만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 네, 파트너. 저희 네. 파트너사하고 네. 같이 만들었고요. 그 파트너에 계신 또 전문가분하고 또 이 솔루션에 대한 전문가분들 여러분이 붙어서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네. 만들었었고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좋은 피드백들을 주고 계셔요. 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쪽은 저희가 사용자 체감 성능과 와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 와스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보통의 APM 제품으로 제공하던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하나의 탭에서 보여주게 네. 되는 내용이고요. 왼쪽 부분이 이 사용자 체감 성능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별로 서비스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네. 이제 탑앤 방식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의 화면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서비스 수행 현황 전체적인 조망을 보시고 그다음에 지연 트랜잭션 실제 그
비정상 거래 중에서도 조금 성능 관리 차원에서 보자면 지연이 된 네. 트랜지션들에 대해서 탑10, 탑5로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이 하단에는 추이, 비정상 트랜지션이 발생을 한 추이를 시간대별로 네. 보시게 되는 거고요. 수행 시간에 대해서도 추이를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추이를 보게 된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그래프가 튀었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면별 지연 시간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PC 글자 좀 작으실 텐데 네. PC 네트워크 서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PC가 사실 클라이언트라고 치면은 요즘 CNS라는 용어도 고객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CNS가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서버.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가 내가 요청을 해서 화면이 떠서 서비스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로 하는 게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와 그렇죠. 서버 구간이 그렇죠.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세 개의 구간 중에서 도대체 어디가 오래 걸렸냐. 그러면 서버 쪽이 오래 걸렸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네. PC가 만약에 특정 PC가 PC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면 그 해당 PC 또는 그 PC를 에워싸고 있는 그 PC 환경들에 대해서 뭐 네트워크 부분이 됐던 PC 설정이 됐던 사양이 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부분들은 실제로 데이터 트래픽들이 많아지면서 간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추이들을 보고 네트워크 장비의 문제나 네트워크 장비의 컨피그레이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차츰 개선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리고 늘 네트워크 장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쪽 네트워크의 어떤 구간, 네트워크의 범위, 네트워크 장비, 특정 스위치나 라우터 같은 그런 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기초 네. 접근 방식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탑5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제 실시간적으로 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작은 것들은 상세 화면을 네. 클릭해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기존의 와스 내부를 바라보고 모니터링 하던 그런 방식들을 여기서 비슷한 내용들을 같이 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쓰는 용어인데 프론트엔드, 이제 백엔드 이런 부분들, 와스의 구간 중에서도 어느 쪽, 웹 서버 쪽이냐, 아니면 뒤쪽에 DB에 연관된 부분들이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많이 더 걸렸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요. 여기서는 사용량들, CPU 사용량이나 흰 메모리 사용량이 될 텐데요.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은 트랜잭션별 수행 시간을 약간의 이런 뷰로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부분 상단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네. 이 부분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하거나 여기 작은 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상세 내용을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 아랫단에 있는 것도 인스턴스별로 알 수 있는 부분들, 시간과 건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나 어떤 업무 화면 또는 업무 메뉴 부분별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사용자 체감 성능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 SL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잘 미트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와스 측면에서는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용어들이 좀 서비스 관점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죠? 네. IT 용어보다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경영자들한테 보고하기 좋겠네 일단. 일단은 이런 측면들, 업무 화면별, 메뉴별 이런 네. 부분들을 네. CTO나 CIO 분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하셔요. 그렇죠. 어떤 화면들이 많이 쓰였느냐, 어떤 화면들을 쓰이지 않느냐, 또는 어떤 화면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 문제가 어느 쪽이냐. 그러면 만약에 네트워크 쪽의 문제고 어떤 장비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어디에 할 것이냐, 그런 판단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장애의 그 분석에 있어서도 보통 이제 장애가 발생하면 그게 현업한테까지 확산이 된 거면
CIO 분께 보고를 하게 되죠. 네. 그때 어떻게 빨리 조치를 했고 어떤 영향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현업 쪽에서의 얘기뿐만 아니라 IT 쪽에서도 이거를 알고 있고 그 영향도를 아는 상태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훨씬 네. 더 시너지 효과가 발휘를 할 수 그렇죠. 있게 되는 거죠. 네. 현업과 IT가 좀 어떤 박자가 맞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거고 이 대시보드가 그렇게 보고용으로 쓸 수도 있지만 보통 보시면 상황실을 운영을 하세요. 네. 그리고 보험사나 이런 부분 트랜잭션이 많아지는 때는 월말 결산 이런 걸 할 때 스팟성으로 이렇게 상황실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그 상황실에서 띄워놓고 추이를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접근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전쟁 날 때 워룸처럼 그죠? 네,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운영하실 때 이제 윗분들이 딱 지나가면서 보셔요. 문제 네. 없니? 저건 뭐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 대시보드를 올려놓고 있어 보이겠다. 모니터링을 있어 보이겠다. 하고 뭔지 계시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리고 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되고 이런 뭐 실제로 데이터들을 제공하니까 수치화돼서 정량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니까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좋죠. 그리고 네. 이것들 상세 내용 보시고자 하면 상세 클릭을 해서 드릴다운 하는 게 가능하시고요. 네. 상세 화면 하나 예제로 보여드리면은 업무 화면별 수행 결과 조회는 이건 상세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요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현재 상태, 실시간 커런트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상세 화면에서는 기간별로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네. 그것들에 대해서 평균 시간뿐만 아니라 실제 건수들, 건수들 그리고 비정상 거래라고 하면 느린 거래뿐만 아니라 실제 에러가 발생을 했거나 네. 미싱이 났거나 실제 리턴 못 해준 거죠. 뒷단에서 에러 때문에 사용자한테 뭔가 오류처럼 보여지게 되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비정상으로 보셔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주로 어떤 게 문제가 이렇게 있었더라. 그러면은 화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 좀 더 많이 호출이 많이 된 것들 위주로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위주로 좀 더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좀 더 탑다운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메인 대시보드에 이제 사용자 체감 성능 탭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상단에 이쪽 탭, 엔드-투-엔드 탭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사용자 체감 성능 탭이라고 하는 것, WAS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별로 또는 업무 화면별로 보여드리는 것, 이 부분은 앞에서 네네. 또 보신 그렇죠. 거랑 동일한 네네. 내용이고요. 여기서 거래별로, 트랜지션별로, 업무 화면별로 CNS, 아까 말씀드렸던 그 CNS가 주로 어디서 좀 걸렸더라, 병목이 어디서 생겼더라라고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연 트랜잭션, 시간이 많이 걸린 트랜잭션들에 대해서 분포도 이런 그래프로 보여주게 되는 게 있고요.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는 PC 타임이 사실상 많이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 사용들이 좋은 또 PC 사용하고 계셔서인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걸리진 않는데 특정 구간, 특정 네트워크 존이나 특정 PC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또 밑에 사용자 그룹별 서비스 수행 현황, 사용자별 수행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IP가 좀 계속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뭐 OS를 재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장비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갈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지사별로 또 하는 게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중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더 큰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점이나 해외 법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사별로 이렇게 네트워크 존이 따로 구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존이 따로 구성된 거에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구주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느끼는 성능과 네. 국내에 있는 서버도 국내에 있고 네. 예, 서버 그 사람도 국내에 있는 국내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느끼는 성능이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구주 쪽에서는 훨씬 뭐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은 캐시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지 않게 되면은 느끼는 성능 자체가 상당히 느릴 거고요. 그거를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봤자 네. 그 찾아내기가 상당히 사실은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자의 그룹별로 여기는 지사라고만 표현되었지만 어떤 네. 법인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좀 판단을 하고 어떤 그 법인의 문제가 있는 지속적인 문제는 또 그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렇겠죠. 부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그걸 조치를 해야 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는 사실 IP나 IP 그룹이 좀 대부분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그런 판단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정보를 어떤 IP 대역은 이런 그 지역이다라는 것들을 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으면 저희가 게더링한 네.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런 기준으로 모아서 통계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많은 그 관점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상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앞이랑 비슷한데 기간별로 조회를 할 수가 있고 또 엑셀이나 이런 걸로 익스포트해서 또 상세 분석 그 엑셀 기준으로 집계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정상 거래라고 하는 게 사실 성능이 느려진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사용자 체감 성능의 그 솔루션에서는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류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코드, HTTP 코드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네트워크 차원에서 뭔가 보내다가 네. 오류가 생겨서 또 보내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패턴을 다 저장하고 그 패턴별로 분류를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시간이 느려진 거 이걸로만 접근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오류가 난 것들 또는 어떤 부분적으로 또 문제가 생겼던 것들에 대해서도 다 판단하실 수 있게 집계를 합니다. 네. 상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그 CNS 구간별로 보여주기에 어디가 좀 많이 걸렸다. 여기는 이 업무는 계좌조회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이 업무는 빨간색으로 서버 쪽에 좀 많이 걸렸다. 이런 기준들이 실제로 저희 사용자 체감 성능이라고 하는 CEM 제품의 화면 속에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저희가 대시보드로 제공을 하지만 진짜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만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고 이것도 조금 더 비주얼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상세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하고자 싶으시면 이런 상세 화면으로 뛰어 들어가서 어떻게 여기는 좀 네트워크 이 부분은 네트워크에 오래 걸렸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발생한 어떤 여러 가지 비정상 건수들 중에서 주로 많이 문제가 생겼던 것들은 이런 겁니다라고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밑에 트랜지션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한 화면을 보여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웹 컴포넌트 요소들을 가지고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어떤 컴포넌트가 좀 많이 걸렸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한 번 더 상세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네. CEM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보시면은 GIF도 있고 네. 또 SWF도 있고 한 화면을 뿌려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뿌려져서 그렇죠. 하나의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게 서비스의 관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컴포넌트들, 웹 컴포넌트들 간에 어떻게 걸렸는지 저희가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보내고 최종적으로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서버에서 오래 걸린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 데이터를 잘 보면은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네, 사실은 상세하게 내용을 따져보자면 밑에 지금 여기 바들이 나오는데 보내는데 짧게 걸렸는데 여기서는 길게 표현이 됐어요. 그렇죠. 보내고 나서 다음 컴포넌트를 받을 때 로딩이
렌더링이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라면 아, 이거는 엔드 유저 쪽에 PC 쪽의 문제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윗단에 이 CNS 그래프에서 네. 보시는 것처럼 CNS가 나뉘어져 있다면 이거를 또 솔루션 상세 화면에서 어떤 백분율로 따집니다. 주로 문제가 걸렸던 것들, 주로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걸렸는지 또는 트랜잭션들이 뭐 예를 들어 10,000건이 수행됐으면 그 중에 10,000건 중에 95%는 몇 초 이내에 처리가 됐고 그런 통계 분석 자료들을 제공하는데 이런 추이들을 보게 되면 실제 그러면 여기서 이 화면의 사용자 구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서버 단에 오래 걸렸다 그러면 거기서 또 트레이스를 같이 연결이 돼서 상세 분석으로 추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플리케이션의 영역이 되는 거고 체감 성능 화면이랑 직접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구간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또 이 화면에서 연계 링크가 있어요. 연계 링크가 있어서 그쪽에 이게 네트워크의 장비들 간에 왔다 갔다 한 그런 순서를 보여주는 건데 그런 화면들로 상세하게 들어가서 패킷 추적까지 완성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트랜잭션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쪽이 문제냐, 네트워크에 오래 걸린 거냐, 어플리케이션에 오래 걸린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바로바로 드릴다운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트워크로도 볼 수 있고 패킷으로도 볼 수 있고 트랜잭션으로도 추적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다음 화면은 비정상 거래의 하나하나를 봤을 때 또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이도 보지만 또 전체 집계를 한 거나 또 문제점에 대한 파악도 할 수 있게 하지만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캐시가 좀 세팅이 되었으면 더 빨릴 수 있다. 이런 지속적인 성능 개선 활동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화면은 아까 보셨던 화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탭, 이제 메인 대시보드 중에서 세 번째 탭이 와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 와스의 스레드 사용률, 스레드가 특히 5초 이상 걸렸던 스레드, 펜딩되어 있는 스레드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들이고요. 밑에는 사용률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트랜잭션별 수행 시간을 추이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볼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현재 상태의 데이터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밑에 아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볼 수 있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트랜잭션별 수행 시간에서 상단에 튀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드래그 앤 드랍 해서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트랜잭션들이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스레드 5초 이상 펜딩되어 있는 스레드들에 대해서도 클릭을 딱 했을 때 이런 리스트가 뜨게 되고요. 이 리스트를 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하다, 펜딩이 되어 있다, 아니면은 락이 걸려 있다 이런 것들은 중지를 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은 합니다. 이 메인 대시보드 이거 설계하는데 한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 협력업체랑 같이 이런 거 설계하시는데 만드시는데. 저희가 몇 개월 걸렸죠. 사실은 그 아이디어를 짜는 게 사실 중요하고 그리고 솔루션을 또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솔루션에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데이터 자체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그 말씀드린 CN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좀 오래 걸렸고 실제 구현은 이거를 놓고 API를 해서 개발하는 그런 과정은 사실 또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사전 그 기획 단계가 상당히 저희가 많은 고민과 고통을 통해서 이끌어낸 그래서 이렇게 또 멋진 작품이 나왔으니까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 메인보드는 내스키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처음 이제 만들 때부터 애착을 많이 갖고 했었고, 그리고 서로 이제 보고 리뷰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많은 논쟁과 또 이렇게 토의도 많이 하고 이거를 어떻게 잘 보여줘야지 다 잘 이해가 될 거다 이런 관점들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런 관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날 때도 이 관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뭐 와스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사용자 체감 성능 같은 네. 비정상 거래나 이런 사용자별로 보여주는 내용 현황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또 말을 할 수 있게 된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게 된 네. 것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걸 딱 보여드리면은 오 정말 되는군요 네. 이러면서 아 그리고 좀 많이들 좋아하세요. 직접 이걸 실제로 막 고민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네, 생겼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고객분들이랑 얘기를 나누실 때 네. 훨씬 더 뭐랄까 공감을 더 쉽게 얻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좀 그동안 좀 힘들었던 부분이나 기존에 있던 거에서 그냥 맞춰서 썼던 것들을 아, 이런 관점으로도 제공할 수 있구나. 이런 데이터들도 집계돼서 보여질 수 있구나. 그리고 사람이 보기 좋게 보여질 수 있게 되구나. 인지하기 쉽게 되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네. 많이 공감해 주셔서 저희는 참 감사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네트워크 네. 기존에 이제 네트워크 NMS 쪽에 NPS죠. NPM 쪽에 어떤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존 거에 대해.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탑다운이 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프로액티브하게 접근이 안 된다는 것, 그런 측면이 있었고, 보통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이 토폴로지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렇죠. 네. 토폴로지 뷰를 보여주는 NMS 장비나 솔루션에 대해서 네트워크 부서에 계신 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상당히 복잡한데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 토폴로지 뷰와 실제 패킷 흘러다니는 패킷 하나하나에 대해서 캡처한 내용들을 같이 연계해서 보게 되는 경우가 네.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패킷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문제일 거야라고 감으로 때려잡아서 거기 들어가서 캡처를 해서 보죠. 네. 아, 그 시간대 문제였어. 이렇게 사람이 계속 판단해 가면서 어떤 그 수치나 정량화된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경험이 이제 또 많이 네. 필요로 하신 분들이 빨리 장애를 찾아내기도 하는데, 그렇게 장애를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또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게 해당 장비의 문제인지, 네. 장비와 장비 사이에 연결이 된 이 라인, 플로어의 문제인 건지, 어디가 서버 쪽이 문제인 건지, 그것들을 네트워크 부서의 입장에서 또는 네트워크 문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네네. 개별 패킷을 분석해가지고는 또 전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네트워크 응답 시간 분석이라고 하는 것, 그 솔루션은 이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조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버롤하게 먼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토폴로지 뷰도 보게 되는 거고, 저희가 이 솔루션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의 관점을 바라봐요.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실제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서버 제품, 네. 서버 군들, 이거는 물리적인 서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버 안에서 실제 실행이 되는 어플리케이션,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구간 분석을 해줍니다. 여기와 여기가 문제인 건지, 여기와 여기가 문제인 건지, 네네. 뭐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이 트렌드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를 상관 분석을 가지고 분석을 해봐도 어떻게 하면 이게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었는지를 좀 더 빨리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본 원인에 대해서 감이 아니라 네.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오버롤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 실행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추이를 쌓아서 임계치를 분석하는, 이게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는 실제 사전에 장애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어떤 평상시랑 행태가 다른데 이거를 운영자가 매의 눈으로 늘 째려보고 있어야지 알아내는 게 아니라 솔루션에서도 어느 정도 감지를 해서 네.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조금 더 보시면은 실제 정상적인 상태가 이렇게 3시에는 좀 떨어졌다가 여기 뒤에 이게 실제 정상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은 네. 3시와 4시 지나면 조금 떨어지게, 퇴근 시간에 가까워지면 또 떨어지겠죠. 네네. 그리고 요일마다 또 다르겠죠. 월요일에는 또 사용량이 아주 많아지고, 금요일, 토요일, 주말 가면서 사용량이 적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일관적인
하나의 스레숄드로 하나의 임계치로 보관하게 되면은 칠 때마다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운영자들이 이거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너무 알람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1주면 1주, 2주면 2주 계속 저희가 수집한 정보들을 계속 축적을 합니다. 네. 축적을 해서 이런 행태들을 시간대별, 요일별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그려주게 된 것들을 상위 임계치, 하위 임계치로 딱 지정해놓고 그 아래 위를 벗어났다. 이랬을 때 이거는 정상적인 거랑 다르다. 그 맞춤형 임계치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네, 맞춤형 임계치가 나오는 거고 이게 뭐 감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네가 아니라 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액티브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또 알람의 측면에서도 이렇게 시간 대역을 정해가지고 이게 계속 발생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알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쭉 계속 지속이 된다. 네. 지속적이라는 얘기는 장애의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 이 반복에 대해서 패턴을 저장해서 아이씨. 첫 번째 알람은 이때 딱 띄워주는 거죠. 처음부터 네. 발생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불필요한 알람을 줄여주게 됨으로써 운영자들이 조금 더 양질의 데이터에 집중을 하게 되고, 네. 네. 너무 데이터가 많으면 사람이 무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제 미연 방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네. 이제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쪽에 네. 간단하게 몇 가지 특징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네. 빨리 하고 네. 이제 Q&A 좀 받도록 하죠. 네, 질문 그러겠습니다. 이 트랜잭션 상세 분석이라고 해서 저희가 크로스 엔터프라이즈 APM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게 돼요. 트랜잭션 이게 서버 간이 달라도 쭉 연결해서 트레이스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프 상에서는 이 밑단에서 호출이 너무 많아서 개별의 호출은 적게 걸렸지만 호출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게 되고요. 다수의 이기종일 경우에 좋게 되는 거죠. 분석하기가 용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실시간 데이터만 보여주게 되는데 저희는 네. 히스토리 데이터를 가지고 그 히스토리 데이터도 아주 컴팩트한 데이터 저장 방법에 의해서 1년치, 2년치 정도도 가지고 있을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재현도 해보고 이슈 재현도 해보고 통계 자료도 생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임계치 관리는 앞에 보셨던 네트워크 구간 분석 쪽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상세 분석 쪽에도 어플리케이션 내용에 실제 되는 것들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이메일이나 SMS, 네. 팝업 같은 것들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고요. 모니터링 사례는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그리고 서버, 어플리케이션 이런 관점으로 트렌드를 제공하고 이거에 대해서 토폴로지 뷰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세 이런 어디 문제에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여기 문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저희 사용자 체감 성능 화면이 되고요. 그러면 사용자 체감 성능의 화면에서 네트워크가 지금 좀 오래 걸렸어요. 네트워크 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쪽 링크가 걸려있게 돼요. TCP에 대한 분석이. 네트워크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패킷을 캡처한 거를 어떤 툴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요. 네트워크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 화면의 또 상단에 보면 트랜지션 트레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 부분, 어플리케이션 구간에 대해서 분석을 상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거는 뭐 앞으로 이제 더 뭐 서비스 이거는 이제 어슈어런스. 네. 이거는 어떤 앞으로 로드맵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거는? 또 다른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확장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서비스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 서비스 어슈어런스라고 해서 이런 성능 관리, 모니터링 솔루션은 SA 제품군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의 이제 최종 목적은 실제 서비스들을 통합해서 관제하고자 하는 거고 그 서비스 관제를 할 때도 관리자나 운영자, 인프라 담당자, 어플리케이션 담당자 별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다양한 분석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 관제 그리고 서비스 영향도 관제
하는 솔루션으로 SA 제품 중에 SOI라고 서비스 네. 오퍼레이션 인사이트라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지금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신 것들 좀 답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부장께서는 질문 답변해 주면서요. 네네. 그 질문 잘하는 사람 두 분 네네. 좀 이름 써주세요. 맨 예. 끝에 발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 설문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도전 방송 만드는데 참여했고 또 설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11분한테 저희가 경품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질문도 되게 많은데 황수영 씨, 서비스에 많은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 기반인 경우가 많은데 브라우저 기반 사용자 관점 모니터링 툴도 제공이 되는지요? 제공이 된다면 구매수와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요? 네, 브라우저 기반, 저희 사용자 체감 성능의 제품이 브라우저 기반으로 흘러다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전트 리스 방식입니다. 브라우저에 뭔가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네트워크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실제 TCP는 에크를 받게 되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고메즈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비교 부분은 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식님, 그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동시에 수집하여 전체 인프라 성능 사항을 한 번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CA, SPM 솔루션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인 에이전트 리스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에이전트 리스라고 하면 하면 어떤 프로세스나 그 실제 실행되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심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는 모니터링 하려면 와스 안에다가 에이전트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데이터들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에이전트 리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 네트워크 스위치에 포트를 뺍니다. 스팸 포트라고 하는 걸 빼는데 그거는 실제 운영 데이터들을 카피를 해서 그 미러링 한다고 하거든요. 카피를 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 카피를 해서 보관을 할 때 놓치지 않고 패킷 놓치지 않고 또 대량의 얼마나 많은 대량의 패킷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데이터들을 잘 저장해서 빠른 시간에 분석을 하는 게 사실은 이런 모니터링 제품들의 기술력이 되게 되고요. 에이전트 리스를 강조드리는 거는 사용자 체감 성능을 분석하시려고 할 때 브라우저에 뭔가를 설치를 하는 거가 사용자들이 아주 많고 또 사용자들 그 사양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것들을 다 설치를 하라고 하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 불편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 브라우저에 동작되는 부분들 에이전트를 심어서 브라우저에 동작되는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만큼 상세하지는 않지만 어떤 데이터 흘러다니는 부분 그리고 내용이 로딩되고 아까 보셨던 렌더링 시간처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장비에서 뽑는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 답변 좀 짧게 시간이 지금 우리가 별로 없거든요. 좀 대략 좀 그다음에 잘하신 분 두 분 적어주세요. 이따가 한관주님, 네트워크 시스템 물리적 장비까지 모니터링과 실시간 장애 처리가 가능한 솔루션인가요? 네, 저희가 그 SA 제품 중에 IM 2.0이라고 하는 제품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SPM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프라에 대해서 인프라 모니터링 하고요. 그거를 네트워크 장비와 서버 장비 모두 다 관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NMS, SMS 제품이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저희는 IM 2.0이라고 답변을 하고요. 그런 그 솔루션을 쓰시면 실시간 분석, 그다음에 장애 처리까지도 가능하시게 되죠. 나계무님, 그 SPM 솔루션이 기존 서비스의 부활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요? 그리고 클라우드 운영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보는데 구매 전에 경험할 수 있는 트라이얼 버전이 있는지요? 네. 기존 서비스에 부활을 주는 거는 에이전트 리스는 부하가 사실 없는 거고요. 에이전트가 설치되는 쪽은 모니터링을 많이 걸면 걸수록 부하가 많이 걸리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고요. 클라우드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SPM 솔루션으로 딱 제공이 안 되더라도
아마존이나 이런 그 애저 환경 이런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툴을 또 저희가 제공합니다. 네. 트라이얼 버전도 있나요? 아, 네. 네. 네, 트라이얼 버전. 네,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류성민님, 그 기존 관제 모니터링 ESM, NMS와 역할이 겹치지 않은지요? 중복인지 역할 분담이 이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 관제의 기존 솔루션과 이 SPM 솔루션과 약간 중복인 교집합처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모니터링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트워크만 보겠다. 어플리케이션만 보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고도 SPM 솔루션을 추가로 하시는 게 가능은 하죠. 네. 비용을 생각하시면 이제 교체를 하는 게 사실 맞는 거고요. 자, 김종환님, 처리 속도가 늦은 단말기인 경우 장애로 인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가 아닌 것으로 처리가 환경 설정이 가능한지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장애라고 인지를 하는 것들, 미싱 리스판스 이런 것들은 HTTP 에러나 이런 에러로 확실히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박미라님, 서비스별 인프라 구성 요소들을 모두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건지요? 서버 정보라든지 네트워크 포트 정보라든지. 아, 이거는 조금 다른 영역인데 저희 IM 2.0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장비를 관리하는 솔루션들은 오토 디스커버리 하는 것도 사실 가능합니다. 실제로 IP라든지 포트라든지 등을 저희 그 IM 2.0의 스펙트럼이라는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이 다 게더링을 해와요. 그렇게 해서 오토 디스커버리가 잘 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그게 그렇게 미리 세팅하지 않고 가능하죠. 네. 이규랑님, 대기업의 게이트 컴퍼니이다 보니 멀티 테넌시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런 멀티 테넌시한 서비스 구조가 지원되는 것인지요? 또한 그룹 내 서비스 사업자용 모델로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 있는지요? 그 부분은 그 뒤에 라이센스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저희 세이즈 대표랑 영업 대표랑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멀티 테넌시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아까 운영자별 뷰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멀티 테넌시 측면에서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솔루션들을 가지고 MSP 사업 같은 것들도 해외에서는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SP 사업 한다는 얘기는 서비스를 애드온해서 팔 때 기본적으로 고객사의 어떤 그 분류에 따라서 제공이 돼야 되는 멀티테넌시 기능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도 사실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이메일 어디서 불러주겠어요? 부장님. 네. SOO KYUNG KYUNG .lim 네네. 맞죠? CA.com. 예, 맞습니다. 자, 여러분, 임수경 부장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지금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요. 지금 댓글에 더 자세한 자료라든지 정보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준호님, 그다음에 김선호님 비슷한 질문인데, 관제 화면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분석 화면을 이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지요? 커스터마이징. 기본으로 제공되는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SPM 대시보드가 제공이 되고요. 일단은 저희는 그 부분이 빌트인으로 세팅이 돼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류지연님, 중앙 집중대 환경에서 이용이 용이한지요? 아니면 지사나 분산대 환경에서 용이한지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사나 분산된 환경에서도 어디까지 모니터링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지사나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중앙 통로가 있게 되는 건지 그러면 중앙 통로가 있게 된다면 저희 말씀드리는 어떤 장비 그 수집 장비가 네. 좀 적게 설치가 돼도 되는 거고요. 지사나 분산이 돼서 센터 자체가 다르게 있다 그러면 네. 그러면 각 센터마다 이제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관점이 되는 거고요. 네. 네. 서호성님, 수십 대 웹과 와스가 존재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죠? 예, 지금
어느 분 서호성님이요. 서호성. 수십대 웹과 와스가 예, 존재하는 서비스를 예. 제공하는지. 예, 와스를 그렇게 수십 대 쓰시는 고객들이 있으시죠. 네. 대기업 고객들은 그러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SPM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객 타겟으로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김광식님, 모든 거래에 대해서 상세 분석이 가능한지 아니면 특정 조건, 비정상 트랜잭션에 걸린 TR만 상세 분석이 가능한지요? 사용자 체감 성능의 측면에서는 비정상 부분만 네.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 상세 분석 쪽, 인트로스코프이 담당하는 그 영역은 모든 트랜잭션이 상세 분석이 가능은 해요. 네. 모든 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모니터링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또 부하가 에드온 되는 거고, 그거는 잘 감안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황병주님, 애플리케이션 단가지 확인하는 데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호환성이나 지원의 제한은 없는지요? 의도가 어떤 특정한 네, 솔루션이나 특정한 이런 그런 것 것들을 같아요. 쓰셔서 제한이 돼서 많이 힘드셨던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저희가 외산 솔루션 같은 경우에 어플리케이션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산 솔루션도 조금 약간은 알려진 기술이나 이런 호환이 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건우님, npm과 apm을 분리하여 설치 운영이 가능한가요? npm을 설치 적용하기 어렵거나 apm만 필요한 경우.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3개의 솔루션이 합쳐져서 SPM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얘기는 각각 단품으로도 구매는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하나를 적용하고 또 확장으로 접근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요. 한 번에 예산을 다 집행하기 힘드신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시기도 하고요. 단품 판매도 가능하고 SPM 이런 올인원으로도 가능합니다. 김수열님, CA 유니센터 TNG와 연동하여 성능 데이터에 대한 통합 대시보드를 구성할 때 데이터 가공 및 리포트 기능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대시보드, 유니센터 쪽으로 데이터 연동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유니센터의 어떤 대시보드 기능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데이터 가공이나 리포트 쪽은 그쪽의 어떤 그 설정이나 아니면은 접근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 것라기보다는 유니센터 이쪽 솔루션 간에 그쪽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남창호님, 기존 APM을 사용하고 있는데 SPM과의 연계가 가능한 APL을 제공하는지요? 네, 이 부분이 좀 저희 입장에서는 까다로운데, 일단은, 그거는, 이것도 어쨌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SPM의 연계가 있으면, SPM에서도 어플리케이션 상세 분석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뭐 C모듈인 다른 부분, TP 모니터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랑 연계하는 것들은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에 예를 들어 뭐 어떤 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데이터 내용이 연계가 되냐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진 솔루션들끼리 붙이는 게 사실 훨씬 더 그러니까 원활하고 맞는 타이트한 타이틀 커플을 제공하죠. 다른 제품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링크 연계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석주님, 관계 분석 리포팅은 1년, 2년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용량은 얼마까지 사용이 가능한지요? 주기적인 백업 스케줄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예, 상세 분석 그 리포팅이 2년 정도를 제공하게 되고요. 주기적으로 퍼지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매일마다 데이터를 지우는 기능, 그런 부분들 다 세팅이 가능합니다. 얼만큼 남기실 건지 그런 것들을 이 솔루션 어드미 화면으로 가서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자, 황경주님, 기술적인 폴링 수집 방식이 어떤지요? 앞서 어플라이언스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인지 서버에 CA, SPM 솔루션을 인베디드한 것인지요? 제품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어플라이언스는 데이터 수집 장비는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고요. 분석하는 쪽은 또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로 제공이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인데 시간도 네. 없고 하니까 네네. 따로 메일로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자, 한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지금 박완주님, 성능 관리 솔루션 적용 시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의 핑퐁이 해결될까요? 솔루션 데이터는 믿을 수 있냐라고 하면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이런 부분은 증명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증명의 방법은 고객사가 원하는 방식, 또 고객이 원하는 어떤 기준,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통 POC를 하시거나 실제로 쓰실 때 데이터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때 저희가 본사 차원에서도 해결해드리고 네. 문의가 있을 때, 그리고 실제로 다른 툴과 좀 대조를 해서 대사식으로 비교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 저희가 질문 저희가 이 질문 그대로 게스트님께 다 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메일로라도.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좀 뽑아 주시죠. 네. 어떤 질문 하셨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름은 일단 네네네. 김태직이라고 김 처음에 네. 김태진님 아닌가? 김태직. 네. 잘 안 보여서. 네네. 그리고 이규랑 김태식님. 김태식. 김태식님. 네, 네. 김태식님과 네. 이규랑님. 이규랑님이요? 예. 이규랑님. 이규랑님. 네. 조금 네. 이게 자, 고민되는 질문 김태식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규랑님 스태프한테 본인 이름, 그다음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팀버튼 입장권 보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에 많이 응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설문하신 분 중에 저희가 한 분한테 빕스 외식 상품권 보내드리겠고 10분한테는 스타벅스 기프트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방송이 된 것 같고요. 아쉽게도 오늘 좀 방송이 좀 토크가 길어져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못 드린 게 좀 아쉽네요. 네. 하여튼 원래 제 목소리 오늘 처음 들어보신 게 있죠. 저 원래 목소리 이렇지 않습니다. 목소리 더 좋은데 오늘 몸살이기 때문에 목소리 이렇습니다. 양해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춘 걸 하죠. 네, 저도 저희 제품 자랑 너무 많이 하느라 제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내용들 잘 이해를 해주시고 어떤 이런 관점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부장님께서 아까 메인보드 화면을 직접 설계하실 때 인volve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새끼니까 내 네. 새끼를 그렇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네. 저도 벤처 한 15년 하는 사람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전문 기업과 또 이제 글로벌 기업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뭔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또 글로벌 시장에 가는 SAP 같은 경우 하나DB라고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이런 모델들이 많이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우리나라에도 전문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럼요. 누리는 분들 되게 많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